10대 이상이라면 집중하세요. 계란도 매일 드시고 단백질 파우더도 챙겨 드시는데 왜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힘이 없을까요? 오늘 그 답을 듣고 나시면 지금까지 계란과 두부만 믿고 계셨던 게 얼마나 아쉬운 일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 두부의 단백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실제로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그냥 몸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걸 막아주는 방법이 여러분 냉장고 과일 칸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근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의 흡수력을 높여주는 근육 건강에 도움되는 과일 7가지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적인 조합과 주의해야 할 조합, 일상 루틴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육은 단지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기초대사, 체온 조절, 심지어 면역 기능과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는 핵심 기관인데요.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60세 이후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계단 하나, 문턱 하나가 점점 버거워지는 그 느낌. 단순한 노화 탓으로만 넘기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느끼다가 어느 순간 계단이 버거워지고 밤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운동과 단백질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양학이나 운동 생리학 연구들을 보면요. 근육 건강은 단백질의 양만큼이나 그 단백질이 얼마나 잘 소화 흡수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에 쓰이는지, 그리고 몸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일이 등장하는데요. 과일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는 아니지만 일부 과일 속 성분들이 소화효소나 항산화 물질, 전해질, 특정 아미노산 대사를 돕는 비타민들을 통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고 쓰일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최근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보물 같은 과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최근 연구에서는요, 운동 후 회복과 근육 염증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항산화 성분 원료를 검토할 때에도 안토시아닌은 가장 먼저 살펴본 후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만큼 연구가 많이 축적된 성분이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2023년에 사이언티픽 레포츠에 실린 사람 대상 연구인데요. 18일간 매일 냉동 블루베리 한 컵 분량을 섭취하게 한 결과 체내 항염증성 대사물질 옥실리핀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어요. 몸속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신호 자체가 실제로 강화된다는 걸 사람에게서 직접 확인한 연구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2021년 저널 Critical Review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에 실린 안토시아닌과 운동 회복에 관한 대규모 메타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9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 안토시아닌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운동 직후 항산화 능력이 높아지고 염증 지표인 CRP가 낮아지고 근력 회복 지표도 개선되는 경향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어요. 이 메타 분석에는요, 블루베리와 함께 타트체리,
블랙커런트 같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타트체리 이야기도 잠시 뒤에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저희 고객님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리가 무겁고 밤에 쥐가 잦아서 잠을 설친다고 하셔서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보시라고 챙겨드린 적이 있는데 몇 주 뒤에 요즘은 쥐가 덜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용적인 장점도 있는데요. 냉동 블루베리는 손질이 필요 없고 냉동 상태에서도 안토시아닌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혈당 지수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인데요. 비타민C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과일이죠.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콜라겐은 근육을 감싸는 결합 조직의 핵심 성분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결합 조직 구조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화학 지식인데요. 그런데 키위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소화효소 원료를 알아보던 시절에 눈여겨봤던 성분이에요.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보다 인지도는 낮지만 연구 데이터는 오히려 더 탄탄합니다. 2019년 뉴질랜드 메시 대학교 연구팀이 PMC에 발표한 연구가 특히 인상적인데요. 건강한 고령자 12명을 대상으로 액티니딘이 들어있는 그린 키위와 액티니딘이 없는 골드 키위를 각각 소고기와 함께 섭취하게 하고 혈중 아미노산 농도 변화를 비교한 연구인데요. 결과적으로 액티니딘이 든 그린 키위와 함께 먹었을 때 혈중 필수 아미노산 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즉, 소화 흡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요. 이 효소는 위산이 강한 환경에서도 활성이 유지되고 돼지나 쥐 대상 연구에서도 육류 단백질의 위소화를 돕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액티니딘은 열에 약한 효소라서 익히면 활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액티니딘 함량은 그린 키위가 가장 높고요. 골드 키위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거의 없는 품종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목적이라면 골드 키위, 소화 효소가 목적이라면 그린 키위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 대용식으로 익숙한 과일이죠. 그런데 근육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요, 단백질 대사 과정, 즉 아미노산이 몸에서 활용되는 여러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보조인자입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라는 것도 기본 생리학 사실인데요. 이 세 가지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과일이라는 점에서 바나나는 근육대사를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안전 문제가 있어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나 아보카도 같은 과일은요,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혈압약 중에 ACE 억제제, ARB 계열 또는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께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회지에 보고된 사례 중에는 79세 여성이 매일 밤 망고를 과도하게 드시다가 고칼륨 혈증으로 근육경련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고에 있는 칼륨을 끊자 칼륨 수치가 정상화되고 증상도 사라졌는데요. 바나나나 아보카도도 같은 원리로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이 과도하게 드시면 오히려 근육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핵심 성분은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데요. 저희가 소화효소 제품을 검토할 때 브로멜라인은 액티니딘보다 시장에 훨씬 많이 나와 있어서 비교 자료도 많았던 성분이었어요.
2026년 5월에 실린 브로멜라인 관련 문헌 고찰에서는 브로멜라인이 TNF-알파, IL-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임상 소규모 인체 연구들을 종합했습니다. 치과 수술 후 회복이나 관절염 환자의 통증이나 부종 개선을 보고한 인체 연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여러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브로멜라인 단독보다는 비타민 C와 함께 있을 때 항산화 회복 관련 지표가 더 잘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과 비타민 C를 동시에 가진 자연이 만들어준 조합인 셈이죠. 운동 후에 근육통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선한 파인애플 주스를 48시간 동안 섭취하게 한 결과가 발표될 정도였습니다. 실용적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의 심, 즉 줄기 부분에 특히 많고 가열하면 활성이 훅 떨어집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가열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브로멜라인 활성이 낮고 첨가당이 많은 경우가 흔하니까 생과일이나 냉동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공복에 많이 드시면 산 성분 때문에 위가 쓰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식후나 간식으로 적당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아보카도인데요. 지방이 많은데 왜 근육에 좋다는 거지? 하실 수 있을 텐데 핵심은 지방의 종류입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 안정성과 관련이 있고 만성 염증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다만 칼로리가 높고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질환이나 관련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은 담당의와 상의하시거나 하루 반 개나 1개 이내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이제 6번째는요, 자몽입니다. 핵심 성분은 나린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세포 동물 실험에서는 나린제닌이 AMPK라는 에너지 대사 경로를 활성화해서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늘린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2010년 연구에서는 근육세포에 나린제닌을 처리했을 때 포도당 흡수가 인슐린 반응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었고, 암 악액질 G 모델에서는 나린제닌이 근력이나 악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2021년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타트체리, 흔히 신맛체리라고 부르는 종류입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과일 중에 연구가 가장 많은 과일인데요. 앞서 블루베리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2021년 메타 분석 기억하시나요? 39개 연구를 종합한 그 리뷰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인 재료가 바로 타트체리였습니다. 전체 39개 연구 중에 18개가 타트체리를 이용한 연구였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하는 과액인데요. 핵심 성분 역시 안토시아닌이지만 타트체리는 특히 마라톤, 장거리 러너를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인데요.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타트체리를 포함한 안토시아닌 섭취군에서 운동 직후 항산화 능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염증 지표인 CRP는 낮아졌으며 운동 후 여러 시점에서 근력 회복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생 타트체리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가당 냉동 타트체리나 무가당 타트체리 농축액 형태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첨가당이 들어간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루 1컵 또는 농축액은 제품 라벨의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실전 꿀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첫 번째는요. 키위와 단백질 식품, 계란과 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시대학교 연구처럼 그린 키위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흡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단 익히지 않는 생 키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파인애플과 운동 후 식사입니다. 브로멜라인과 비타민C가 함께 있어서 단백질 소화를 돕고 항산화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이나 냉동 제품을 권해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나 타트체리와 요거트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방법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지용성 성분과 함께일 때 흡수가 훨씬 더 원활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유제품과 견과류와 곁들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는데요. 자몽과 혈압약 또는 고지혈증약, 수면제 등과 함께 섭취할 때는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그리고 바나나나 아보카도는 다량 섭취하면 신장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으니 적당한 양 지켜주시고요. 통조림 과일 시럽에 절인 과일은 브로멜라닌이나 액티니틴 등 열에 약한 효소가 파괴되고 첨가당 때문에 혈당 부담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생과일이나 무가당 냉동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해보세요.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그린 키위를 한 개 드시고요. 점심 또는 간식에는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섞어서 함께 드시고요. 운동 후나 또는 오후에는 생 파인애플 몇 조각을 드시되 공복 섭취는 피해주세요. 저녁은 균형 잡힌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 또는 무가당 냉동 타트체리 한 줌 곁들이면 좋습니다. 단 해당 여부 확인은 신장 기능 문제나 관련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아보카도, 바나나 양 조절하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7가지를 한 번에 다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중에 가장 실천 가능한 쉬운 시간부터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걷기, 근력 운동과 함께일 때 의미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오늘 다룬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항염작용을 도와서 운동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죠. 냉동 상태로도 성분 손실이 적어서 실천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그린 키위는 액티니딘 효소가 계란, 소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의 소화 흡수 속도를 실제로 높여준다는 고령자 대상 연구가 있습니다. 단, 생으로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 비타민 B6, 칼륨, 마그네슘이 근육 대사에 관여하는 건 맞지만 과하게 드시면 좋지 않다는 점. 파인애플은 브로멜라인이 염증 조절과 단백질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통조림이 아닌 생과일, 냉동 제품이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과 칼륨이 풍부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한 개 이내로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몽은 나린제니는 근육대사 효과가 있지만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꼭 상의해 주세요. 타트체리는 오늘 소개해드린 과일 중에 가장 연구가 많은 과일로 39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항산화, 항염, 근력 회복, 지표 개선이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빠지지도 하루아침에 되돌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 오늘 하나의 과일을 챙기는 선택이 쌓이면 몇 년 뒤 분명한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 내용들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 저는 원래 과학교사였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다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건강을 챙기면서 건강식품 원료를 직접 공부하고 연구 제조하는 일까지 하게 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채널 이름을 깐깐한 며느리로 지은 것도 그래서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거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나? 논문부터 찾아보는 성격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과학을 가르치던 사람이라 그런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대로 믿고 넘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님, 아버님 식탁에 이렇게 하나씩 챙겨 드리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지금 구독해주지 않으면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구독하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